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지역별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지만 울진은 22도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지역별로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진은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 머물겠지만 경주에서는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맑고 자외선 지수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니까요. 자외선 차단 신경 써주시고요. 되도록이면 낮에 외출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 25도, 포항이 26도, 경주 30도로 머물면서 어제보다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1도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해상의 바다의 물결은 1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계속해서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주말 포항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나 3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 사고도 인재에 가깝습니다. 작동을 멈추고 소각로를 정비해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중대재해임에도 사측은 노동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낮 경북 포항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소각로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재가 바닥에 있던 물과 반응에 일으킨 겁니다. 마침 막힌 배출구를 뚫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200~300도짜리 고온의 잿더미를 뒤집었었습니다. 기도 화상도 있으셔가지고 일단은 얼굴 전체가 좀 까맸거든요. 발 뒤꿈치 쪽으로 해가지고는 출혈이 있었어요. 30대와 40대 노동자 2명이 온몸에 3도 화상,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화상이 너무 심하니까 고통이 너무 심하대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마약성 진통제를 넣는다. 근데 80%, 90% 되면 그만큼 치사율도 80%, 90%예요. 노조 측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소각로를 끄지 않은 채 작업하다 벌어진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24시간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가동률 때문에 돌발이 생겨도 멈출 수 없이 그냥 계속 작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노동자 2명의 생명이 동시에 위태로워진 상황.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만 5시간 뒤 노동부에 보고한 건 사측이 아니라 노동조합이었습니다.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2억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좀 얘기를 해달라. 병원하면 안 찾아가고 일단 그런 쪽으로만 작업 공장 돌리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에 참. 사측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면서 주말에 사고가 나 경황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발 늦게 중대재해를 선언한 노동부는 관련 설비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난 2011년 4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처음 공론화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전국적으로 95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이 실상을 알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양건희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권영덕 씨는 2019년 여름 폐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증상인 특발성 폐 섬유화가 진행돼 호흡곤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권 씨는 2007년과 2008년 겨울에 옥시에 가습기 살균제를 썼습니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이식 수술 비용 일부만 지원받았습니다. 평균적으로 5년 생존율이 한 60%도 안 돼요. 이식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감염이 제일 불편하고 두 번째는 이 통증이 계속 있어요. 통증이 계속 있고 또 한 번씩 물이 차는 경우가 있고 물이 차면 또 숨이 가쁘고. 그런데 권 씨처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환경부에 접수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대 박문영, 고려대 변지은 연구자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전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95만 명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신고율은 1% 미만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는 4만 5천여 명, 경북은 4만 9천 명으로 1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은커녕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한 분하고 건강에 영향에 대한 계하고 이런 거가 정확하게 추산이 돼야 거기에 대한 관리나 대책, 명확하게는 보상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안 되면은 사실 그 이후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의 조사 기능까지 사회적 참사 특별법 시행령에서 삭제했습니다. 100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있는 엄청난 그런 사회적 참사하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피해자도 제대로 찾지 않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전문가들은 피해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인정 질환을 확대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어제 포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법원, 국회 모두 정확한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경북 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4만 9천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신고율은 0.6%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절벽에 놓인 지자체들은 지방 소멸 위기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할 것 없는 현실이지만 특히 이렇다 할 산업 기반이 없는 경북 북부권은 산업의 틀을 새로 짜서 일자리 만들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인구 증가의 해법을 정주 여건 마련, 즉 일자리 창출로 보고 일찌감치 산업구조 재편에 나선 건 안동입니다. 10년 전 SK의 백신 공장 건립을 시작으로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와 국제 백신 연구소 등을 유치해 백신 클러스터를 구축했고 코로나19 국면과 맞물리면서 국내 백신 생산의 전초기지로 급부상했습니다. 안동시는 의료용 대마까지 바이오 산업 전반을 동력으로 삼은 안동형 일자리로 2030년까지 인구 2배, 30만까지 끌어올린다는 포부입니다. 관광과 농업에 의존하던 영주시는 베어링과 소재 산업으로 체질 개선 중입니다.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국토부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고 경량 소재 기반 구축 사업은 정부 2단계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경량 소재 산업 육성 기반이 구축되면 영주시를 중심으로 베어링 국산화 등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 육성 동력이 마련되어 집 간접 고용 5천 명 등 11,000여 명의 인구 증가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대구 경북 통화 신공항을 유치한 의성구는 항공 물류 산업으로 인구 증가를 꾀하는가 하면 청송구는 대표적인 기피 시설인 교정 시설을 끌어안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청송은 경북 북부 제1, 2, 3 교도소와 직업훈련 교도소 등 교정시설 4곳에 이어 추가로 포화 상태인 여성교도소를 유치해 전국 최대 교정타운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용인원 1,000명 규모의 교정시설이 추가로 들어선다면 400명 정도의 직접적인 고용은 물론 그 가족까지 더해서 상당한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직까지도 출산 장려금 같은 차별성 없고 효과가 적은 인구 지원 체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5개년 인구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해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법적 기반도 마련된 상태입니다. 경북 북부권 지자체들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실제 인구 정착 효과로 이어질지 장기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안동에서 과수 화상병이 어제 추가로 발생하자 포항시가 감염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포항시는 과수 화상병이 치료 약제가 없는 만큼 과수 농가의 과원 및 묘목 관리 이력 기록을 의무화하고 작업 도구 및 장비 수시 소독, 과수원 방문 제한 등 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 대책 상황실을 마련하고 관내 과수 농가를 긴급 예찰하는 한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손실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에서는 요즘 신라 천년고도의 옛 모습을 복원하기 위한 유적 발굴이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발굴 현장에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전공 학생들이 참여해 산 지식을 쌓으며 문화재 전문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집단 무덤이 산재해 있는 경주 쪽샘지구 발굴 현장. 나무로 곽을 짜서 만든 신라시대 덧널 무덤 3기가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빗질을 하고 조심스레 흙을 파내자 1500년 전 유물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발굴 조사에는 고고 미술사학 전공 학생들이 참여했고 현장 실습 교육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작은 유물들 뚜껑이나 이런 게 확인됐잖아 벌써. 근데 거기가 바닥이랑 너무 높잖아. 그 아래 다시 유물이 있다는 거야. 알겠지? 학생들은 문화재 발굴과 유물의 보존 처리, 조사 보고서 작성까지 이론과 실습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물 같은 거 발굴 참여 직접 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더 생생하게 보니까 더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경주문화재연구소와 동국대는 지난해 지성묘 공동 발굴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올해는 신라시대 목광묘를 공동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이제 다른 시대 목광묘를 중심으로 하는 발굴이어서 이제 목광묘와 관련된 유물이나 유구를 이제 확인할 수 있어서 문화재청이 주관하고 문화재연구소와 대학이 공동 발굴을 통해 국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둔 첫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대학하고 이제 국가기관의 연구소가 같이 공동 발굴을 함으로써 또 이제 그 미래의 고고학 또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고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생한 현장 교육이 미래 고고학 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영업 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 대상은 유흥주점 등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고급 오락장으로 중과세분 재산세를 일반 과세로 전환해 직권 감면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2월에도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착한 임대인의 주민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올해 고수온과 적조가 지난해보다 빨리 찾아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 여름에는 엘니뇨가 없지만 대만 난류의 영향으로 수온이 평년보다 0.5에서 1도 높아 고수온과 적조주의보가 지난해보다 빠른 7월 하순쯤 발령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78억 원으로 각 지자체에 고수온, 적조 대응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2025년까지 우리 바다의 특성을 반영한 수온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남과 경북에 실시간 수온 관측망 20곳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공무원이 업무상 필요한 민원인에게 차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청년 쿠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쿠폰제는 도청을 방문한 사업 추진 관계자와 불가피하게 다과나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 감사관실에서 발급받은 청년 쿠폰으로 도청 북카페와 인근 지정식당 2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업무 관계자의 식사비 대납 등 부패 발생은 줄이고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본인의 식사비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역별로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진은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 머물겠지만 경주에서는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맑고 자외선 지수는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니까요. 자외선 차단 신경 써주시고요. 되도록이면 낮에 외출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 25도, 포항이 26도, 경주 30도로 머물면서 어제보다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1도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해상의 바다의 물결은 1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계속해서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